네, 따르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2026년 아니 네, 앉아요? 26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갑자기 급하게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저 함께하실 고양시장 후보 장정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홍보하면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하이킹 리포에 올라갔어요. 일일이 하셔가지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고 이제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 되게 바빴잖아요 사실. 되게 바빠가지고 제가 감히 전화를 못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오늘 오후에 전화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급하게 오신 만큼 아무 준비가 안 된 만큼 솔직한 간담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면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짜고 온 보스터 같은 느낌 드니까 급작스럽게 오셔서 진솔하게 간담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걸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씩 이제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고양시 풍동숲속 어린이집 원장 김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고양시 풍동 어린이집 원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사립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이제 회장으로 햇빛솔비 어린이집이에요. 김옥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꼬꼬마 원장 신유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다가 이번에 좀 이렇게 인수 이렇게 하고 네.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타를 받았어요. 고양시 봉누리 어린이집. 네. 네. 서원장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참고로 여기 계신 원장님 2월 28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네. 매우 온다는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향동과 어디 나는. 오, 난 왜 여기 해라 그래. 전화를 선배 여기 하라 했어요? 네. 왜냐면 맞아요, 향동 맞아요. 하려고 고모님하고 저기 하려고 그래서 삶이셨구나. 그거 또 서류 마무리하느라고 저도 이제 끝나고 왔어요. 그러셨구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이제 뭐 어린이집 여기 원장님들 하고 이제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고양시의 어떤 보육 정책에 대한 것들 진솔하게 저도 말씀 좀 듣고 그걸 좀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반영도 하고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들이 즉 고양시하고 타 지자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지 그 보육이라는 게 그냥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의 미래의 자산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고양시가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 보육과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좀 노정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도전자율가 32%밖에 안 됩니다. 올해. 작년 기준. 그 이제 단적인 고양시의 행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양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양시의 현재의 고양시의 이 얼굴들을 좀 개선을 하고 다시 재설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져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고양시는 지금까지 교육, 교통, 그다음에 경제, 지역 다 단절이 되어 있고 도시적으로 보면 다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요.
이 보육과 관련한 것들이 그냥 단지 보육의 문제만 국한되지 않을 거다.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다들 누구보다도 잘 보육 현실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저도 참고가 아니고 깊숙이 공감을 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행정적인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을 케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걸 감독하는 고양시의 행정적인 업무도 아마 가중되어 있을 상태일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시니까 원내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교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유기적인 어느 관계들이 사실 어느 한 분야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원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느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제가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하는 바람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편하게 주시면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우리 애로점을 느끼는 게 아마 행정 업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주시고 우리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 업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이 어린이집하고 관계나 학부모님하고 관계, 그리고 교사들의 관계나 그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좀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분이 말씀 좀 주실래요? 제가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과연 저희는 사실은 시립 어린이집이어가지고 이제 입달을 계약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과연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거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립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위탁을 계약을 하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전부 다 운영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로 어떤 게 부족해, 어떤 게 좀 필요해, 내가 좀 봐줄게 컨설팅을 해서 같이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는 걸 봤는데 그렇게 봐서 우리가 서로 좀 어떤 게 어려운지 내가 좀 이런 거 하면 어때 이렇게 같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뭐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 하다못해 어떤 금액을 썼을 때 증빙 자료를 굉장히 많이 붙이거든요. 저희가 하다못해 교재교구비를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교구를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품위서 이거 몇 필요한지 언제 샀는지 사진이랑 이런 걸 다 첨부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타당하게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서류가 굉장히 많이 붙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서류의 행정적인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점검을 받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관점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어떻게 운영했어? 해서 한번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관점이 아니라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시려는 관점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년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열심히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나도 자괴감이 많이 드는 거죠. 이걸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바라보니까 사실은 마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보님도 여기를 더 잘하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 계속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음이 가야 서로가 으쌰으쌰 해야지 좋게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그런 좀 모난 마음으로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제일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좀 금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걸 썼을 때 그렇게 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래서 증빙 서류가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좀 타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 먼저 좀. 그 어린이집이 어쨌든 뭐 시에서 보조를 받고 네. 뭐 국가 정책상 국가나 시에서 지자체에서 뭐 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이게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투명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도점검이라는 미명 하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그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인들을 좀 사기를 북돋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주 사소한 잘못도 찾아내서 그것만을 좀 부각시켜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관리 감독하시는 그냥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야지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자기 만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양시 시의원을 했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도 시의원 있을 때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잘한 걸 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들은 좀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회에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런 행정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보육인들, 우리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 오늘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정 업무에 과도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지도 점검이라는 미명하에서 철저하게 그 가불관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행정 구조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어느 행정부서에든 지금까지 이 부분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육 현장. 다른 지금 공무원 사회도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행정을 하는 부서들이 꽤 많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이 보육 현장에 대한 것들을 지도 점검 미명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여기 보육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행정을 좀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의원 할 때 당시 모 시의원님께서 고양시 청소행정을 다 바꿨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청소행정 자체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국회의원을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데 공무원 사회하고 청소업체하고 카르텔의 형성에 대해서
해년마다 일정한 금액들이 나가긴 하죠. 거기에 이 청소업체들이 실제 그 청소노무자들한테 임금 책정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임금 책정을 한다고 시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예산을 다 주죠. 근데 실제 집행은 한 60원이나 많으면 한 70원 정도 하고 한 30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청소업체 수익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 시의원이 그거를 본인이 그걸 의회에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공무원 사회가 안 바뀌어요, 사실은. 네, 이분들이 이분이 심지어는 어쨌든 가서 공무원들이 많이 로비도 하고 업체에서 로비도 하고 했을 텐데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고양시청 위에 올라가서 자살 소송까지 벌일 정도로 그 정도의 각오가 돼 있으니까 고양시 그 청소행정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더라고요. 그 정도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얼핏 이 이야기 말씀하시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보육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시장이 되었던 아니면 또 보육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공무원 사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래서 보육 현실을 좀 제대로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주요한 임무인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행정 업무가 뒷전이고 공무원 지도 점검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한 거는 칭찬하지 않고 단점만 콕 집어내서 그걸 침소봉대해서 문제화시키고 이슈화되는 이런 현실에 대한 것들을 좀 타개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지도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아까 그 비용 처리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 커피를 이렇게 해서 교사들한테 커피를 똑같은 걸 사줘야지만이 그걸 허용을 해주고 복리후생으로 이런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했으면 이제 선생님들 쌀까지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받고 그건 좀 또 금액이 너무 약간의 다르더라도 아니 똑같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은 좀 유자차를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음료 먹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군대식 조금 유도리 대해주면 좋은데 교재교구 이런 걸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이들 물품이에요. 소파가 아이 소파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이제 자기들이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보면 그냥 어른 소파처럼 이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반품 안 해준 거예요. 교재공부가 교재교구도 100만 원 신청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는 50몇만 원인데 그것도 100만 원 신청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신청을 50몇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신청하고 금액은 50몇만 원짜리 사라 그래. 그러니까 괜찮도 근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업체들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세요.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고 탁상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참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 고양시가 이제 시장님이 저희가 이제 할 때 꽤 오래 자주 한 8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4년 하신 네, 분도 계시고. 근데 리더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님 되시면 오늘처럼 이런 자리를 좀 자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되게 자주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단체들 대표들 만나서 어떤 게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예산은 그때 당시 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행정 업무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더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님 되고부터는 거의 만나주질 않고 또 부장관님하고 통화할 일도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막히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뭐 이거는 좀 뭐 자꾸 다른 비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09년도 제가 2010년도에 그 고향 시의원을 했거든요. 예. 2009년도에 모 구청에 가서 제가 공무원 그 팀장 옆에서 한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시의원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민원인이 온 거잖아요. 민간인일 때 근데 그분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공무원이 네, 저는 옆에 책상 옆에 서 있었어요. 계속 한 30분 이상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이제 시의원이 됐잖아요. 그 공무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10년도는 민주당 시장이 됐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를 좀 차지했죠. 과반 좀 뭐 넘었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인사상 조치를 좀 당할까봐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인이 근데 그분들 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원인이 오면 최소한 들어는 줘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좀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민원을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다. 아예 민원인이 왔을 때 아예 쳐다도 안 하고 응대를 안 하면 아니 민원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러저러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더라도 최소한 들어는 줘라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이 좀 문제인데 소통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보육과 관련한 것들을 사실은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장에 제가 여기 계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대 뭐 고향 시장님들 다들 보면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죠. 뭐 그런 민원도 뭐 다 듣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또 이제 의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4년 비정규직이다.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 임기가 4년 있잖아요. 고향시장 임기도 4년이에요. 그렇지만 고향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얘기가 설사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고향시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은 3, 40년 이상 했던 베테랑들이다. 행정의 전문가이고 그렇지만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그게 시의원이 권위를 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 중에 아무리 이야기가 말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는 차원에서 시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시라. 왜냐하면 3, 40년 동안 행정의 달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굉장히 사고가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한 번쯤은 귀담아 보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위에 활동하는 동안에 공무원들, 국과장님들한테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회의록에 지금 남겨져 있는 기록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어차피 저는 4년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만 4년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4년만 그냥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대표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함부로 공무원들이 행정의 어떤 3, 40년 했던 그런 경직된 사고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통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통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감히 어느 시장님 후보도 뭐 다 소통을 시장이 되더라도 하겠다 아마 이럴 거예요. 예. 또 근데 사실 시의 정책이라는 게 수백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후보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전에는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의 바운더리가 만나는 바운더리가 처음에는 뭐 한 10명 좀 더 넓어지면 제가 시의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여기가 제가 8만 9만 지역 주민이었거든요. 제 시의원할 때 그분들 상대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좀 더 높아져서 뭐 도의원이 됐다, 아니면 시의원이 됐다, 아니 시장이 됐다 그러면 만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적인 할애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렇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인드는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매일같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2달에 한 번이라도 일단 좀 그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형태로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좀 올리고요. 저는 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대환 후보님하고 친하게 지낸 데는 한 10년 됐어요. 그때 정말 볼긴 관심이 많으셔요.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때? 문제 있어?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건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막 수저술 떠들었어 혼자서 나 혼자. 어느 순간 내려보니까 뭐야 내가 긍정적 자가 아니고 부정적인가? 계속 나쁜 얘기 맞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장대 후보님 계속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서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멘트 선생님 하신 말씀도 제가 그동안 박수도 떠든 것들이 많아요. 관심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교육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우리 저도 대학에서 강연을 하지만 강사로보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님들 특히 영학 정말 대우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대로 못하고 다녀요. 왜냐면 사회에서 볼 사람들이 우리는 뭐 애들 학대하는 원, 또 애들 먹을 거 안 주는 원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의 입장성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가 밝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맨날 떠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네네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사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 예산 영역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열악하잖아요. 많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경기도에서 일을 해보니까 31개 시군에서 냉난방비도 고양시가 꼴등이에요. 없다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뭐 1년에 받는 게 우리 12만 원인가? 4만 원씩 16만 원. 다른 데는 한 번 받으면 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가정인데도.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미래의 우리 주역들인데 가정어린이집의 주방교사 인건비가 몇 년 전에 지금 70에서 이제 그건 좀 양호한데요. 공공형이나 영세아가 봅니다. 저희가 포함된 데가. 근데 일반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50이에요. 근데 3시간 오면 최저급여가 지금 요즘 최저급여로 81만 얼마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동안도 계속 경기도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고양시가 제일 작아요. 근데 최소한 저희가 이제 한다 그러면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을 해야 이제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호봉스러우고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열악한데 3시간도 50만 원으로 자기돈 보태가지고 일반 가정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뭐가 있더라고. 뭐 급식소 뭐 있으면 50인 이상은. 근데 저희 영세하나 공공형도 70만 원에서 지금 한 4년 동안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소한 6시간 정도는 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큼 최저급여로라도 해주면은 엄마들은 또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님들을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주방 인건비하고 CCTV 노후화된 거 교체해 주겠다라는 말. 이거는 진짜 2015년도에 반 강제적으로 CCTV를 달았으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고장 나면 온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안 돌아가면 60일 저장 안 되면 시정명령 때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린이집이 엄청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가정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안 돼요. 예전에 900군데에서 지금 200몇 군데거든요. 이렇게 줄어버리면 더 이상은 나라에서 이제 국공립을 세울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더 잘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도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 근데 이 주방 인건비가 최저임금도 3시간 쓰라고 최저임금비도 안 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최저임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에서 다 원에서 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시간 일을 하는 걸 교사하고 원장이에요. 애를 봐야 되잖아요. 교사랑 원장은 운영을 해야 돼요. 3시간 갖고 부족하니까 원장님이 투여가 되는데 또 그 원장이 차량 가고 3시간이 나면은 또 50만 원 지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최저급여가 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운영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원장님들이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요. 안 구해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최저급여에 또 사대보험까지 들어가는 거고 퇴직금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도 좋고 운영도 원장님이 조금은 업무에 치중하게끔 그 최저급여라도 지원을 당장 뭐 그거를 아까 부모님 뭐 6시간 얘기하셨지만 지금 3시간도 다 안 주는데 3시간은 부족해요. 6시간을 주겠으니까 그거라도 하면은 조리원을 기본으로 모든 원에 채용을 하게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제 또 소통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문화복지부 의원님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뭐 저희를 만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었냐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그게 없다고 0이라고 써갖고 온 거를 저희한테 공무원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님하고 저하고 당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0이냐.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원장님들이 많잖아요. 연합 여기 어린이집은.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와서 자꾸 우리가 힘든 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번 뭔가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다 뜨죠. 업무 연락에.
뭐 원장이 자리를 비우면은 어떻게 뭐 시정명령이고 다 그렇게 나가버려요, 제도적으로. 교사는 네, 교사는 아이 봐야 되고. 그런데 정말로 원해서 뭘 원하는지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임에 가면 거기 어린이집은 여자 원장님들이라서 이렇게 그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그 지도점검 하기 전에 그거를 가지고 또 저희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제가 좀 좋았고, 또 시장님이 이제 되시면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점점 고양시 전체를 하다 보니 간담회를 자주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든 생각이 아까 시군구나 간담회 요청을 하려면은 눈치를 봐. 이분들이 시간을 내줄까? 우리 말을 들어줄까? 가면은 바쁘다 그러고 피하고.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 연합회의를 하면서 든 생각이, 저희가 찾아가서 몇몇 관심 있는 임원분들이 가면 전체 원에 그거를 전달을 해줘요. 지도점검 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양시에 지금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주의해라 할지, 그런 거를 전달해주면 연합회마다 소통하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달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원장님들이 각기 시군구에 전화 안 하고도 어떤 거를 지켜야 될지 그거를 바로 알고 더 원활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지금 시군구도 그러고 시청에도 간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일은 바쁜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을 때 시간 없다. 근데 그게 분기별 그 간담회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그 단체 임원들하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으면서 이제 금방 그런 맞아요. 이야기를 다 했고 그렇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참 친절했고. 근데 코로나 생기고 그냥 갑자기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이게 마스크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없어지고 보니까 다시 또 너무 이렇게 불편해. 좀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그거는 재개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거를 하면 시장님께서도 이제 되시면은 어떤 거를 원장님들이 이렇게 정책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바로 체크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담회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간담회를 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지. 근데 말 들어줘도 일단은 그렇지만, 네, 소통을 맞아요. 하고 제가 저는 성격이 어떨 때는 저는 되게 좀 차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거 빠르십니다. 아니 그래서 외모하고 다르게. 그래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해당 국장들 하고 그 현장에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갖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한 것들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런 구조를 좀 만들 생각인데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보육복지 분야 쪽에 보육뿐만 아니라 복지를 전체 총괄하는 시장 비서실에 비서관 부장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복지 분야에 총괄할 수 있는 비서실에 좀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국가장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게 외부 개방형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비서실에 놓을 수도 있지만 정무직 개념으로 비서관 좀 둘 수도 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쪽 직무 영역에서 현장에서 고양시의 보육 현장이 됐던 복지 현장이 됐던 하셨던 분들이
시에 좀 직접 들어와서 행정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좀 조율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면 사실 뭐 간담회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모르겠어요.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지도 점검 이야기 하셨는데 불필요한 지도 점검을 간소화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국장님들이 말 한마디 하시면 밑에 실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할 거고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고양시는 그 지도 점검이나 행정 업무가 좀 과도하다고 제가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수화시키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좀 짧게 행정 업무를 좀 업무 부담을 좀 경감시키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네.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양시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한 15년 운영을 하다가 서울에 국공립에 있다가 다시 고양시 국공립을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을 운영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 이전이고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이 없이 그냥 열심히 다 운영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갔었을 때 처음 국공립 갔었을 때 느낀 점이 5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원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와서 위탁받을 때 서울의 국공립과 우리 이제 고양시 국공립이 차이점이 뭐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는 동정부 해갖고 동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한 예로다가 옥상에 풀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었으면은 환경과에서 오셔갖고 제초 작업 다 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시에 와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옆집에서 나무가 넘어왔다. 이 나무를 베어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민원 옆집에 하시는 분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인께서 거기가 국공립이니 환경과나 일과에 전화해서 배워달라고 하면 배워줄 것이다 라고 그 민원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청에 전화를 드려서 여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그 나무가 넘어왔으니 이것 좀 배워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그거는 원장님 운영비로 하셔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를까?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좀 안 돼가고서 똑같은 얘기에 좀 반복이 있는데 점검을 처음 받았어요. 고양시에 와서. 근데 사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감사과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감사과에서 오신 분들도 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여기는 처음에 왔는데 진짜 내가 이거 몇십 년 어린이집 원장을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원장님이 잘못하신 것까지 다 때려 넣으시고 막 몇 장면 날라오더라서 여기는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고양시가 빡세구나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진짜 지도적으로 없다고 하면 진짜 3-4달은 거의 야근해 갖고서 준비를 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 공무원의 그냥 좀 거친 소리로 횡포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뭐냐면, 아까 후보님께서 비정규직 4년제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비정규직 5년제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비정규직. 저희보다 좀 더 나은 1년. 근데 1년이지만 4년 동안은 거래도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정말 저희의 잘못인지 아닌 경우에도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지고 못 벗고 나가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문 한 장이 날라왔어요. 공문 한 장이 날라왔는데 저희가 신규 위탁을 받으면 변경 위탁, 그다음에 재위탁을 받거든요. 재위탁이라 하면은 신규 위탁과 변경 위탁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과도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공개 경쟁이에요. 공개 경쟁인데 변경 위탁 한 번 하고 재위탁 한 번인데 재위탁이라 하면 혼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온 지 이제 5년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재위탁이 되는데 이 재위탁이 없어져서 변경 위탁으로 갑니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좋아, 변경 위탁 갔으면 뭐 열심히 해서 갖고서 이제 잘했으니까 받으면 되지 라는 원장님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냥 준비하면 되지, 우리는 공무원들이 하라면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변경위탁이었을 경우, 재위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저희가 노령화가 되면서 지금 정년퇴직이 61세에서 65세로 간다고 그러고 70세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공립원장들은 만 65세가 이제 정년퇴직인데 3년이 남아 있으면은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문에는 5년이 안 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는구나. 저희는 그냥 공문 한 장에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 맞는 건지. 원래 정년퇴직까지 다 생각하셨던 원장님들도 갑자기 이제 아예 자격 조건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서류를 지원할 수 냈으면은 있는 자격. 5년이 안 되는 사람은 계약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서류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저희는 아까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년이 갑자기 끝나면 원래는 더 해도 되는 나이인데 갑자기 그냥 네, 3년 정도만 돼도 다시 지원해 갖고서 3년까지만 정년까지만 하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5년 이상만 그러니까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래서 4년 몇 개월이 남았어도 네, 5년이 안 돼서 지원을 아예 못해. 지금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 많이 좀 의기소침해하시고 그런 상황이 이번에 있어요. 조례가 바뀌어서 그러겠죠? 조례는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조례는 바뀌지 않았고요. 아, 이동환 시장님이 시장의 지침이 시장님 바뀌는 거예요? 지침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그걸 아닙니다. 정책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그 정책위 할 때 볼 때는 이제 3년 안 남은 사람은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 나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자기는 그냥 급여 안 받고 수당만 받고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기는 한데 이제 아마 그건 정책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이요? 정책이라고 안 들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한 건지 아니면 조례는 안 바뀌었다고. 조례 바뀌었으면은 공문 한 장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최근에 계약이 5년이니까 아마 부족한 거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3년 이상이면 다 할 수 있고 그럼 3년 네네.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제가 그 조례가 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한 조례가 그 재위탁과 관련한 것들을 변경 위탁으로 조례가 내용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가 안 돼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운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도의 유연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정년이 65세에 예를 들어서 아까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위탁 기간이 5년이라고 치면 그 5년 기간 내에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3년 남은 그 정년도 강제적으로 정년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럼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사회 규범상도 맞지 않고 현재 현행 법령상에도 맞지 않는 행정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시장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거는 저도 뭐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번에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바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고 이거 뭐 단지 법 개정 문제나 뭐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지침에 대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정년을 뭐 3년 남았는데 예를 들어 위탁기간 그 기간이 5년에 맞춰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린이 원장님들이 그걸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년에 맞게끔 제도를 따라가 줘야 되지 사람에 맞춰서. 저 그러니 뭐 그렇게 3년으로 되어 그 뭐죠? 5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3년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지금 시대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더 참담하더라고요. 네. 무슨 좀뭐 우리 뭐 이건 뭐 시행정과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주셨는데 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슨 정책 뭐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좀 합시다. 사실 아이들이면 정책은 제안 주실 게 좀 있나요? 지원금을 많이 주셔야지. 네?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좋게 잘 케어를 하려면은 네.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들은 그냥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리 뒤뚱 저리 뒤뚱 다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이제 그렇게 친환경으로 원래는 해놓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예산까지 저희가 이야기하기 너무 좀 그래서 이제 말을 못 하는데 아까 그런 뭐 주방 이런 아주 것만 훌륭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의미고 이제 뭐 기승전결 다 못 예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환경 개선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몇 군데만 국한돼 있으니까 모든 어린이집에게 혜택받기가 좀 이렇게 어떤 기준이 환경예산비라는 게 모든 어린이집 원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특정 어린이집만 몇 군데 아니, 지정해서 이제 그게 이제 설치를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래돼서 저희는 됐어요. 저희는 네, 저희는 됐어요. 괜찮아요. 근데 사시 이번에 그 사업 말이죠. 예. 사시. 아니 엄청 그러면 크게 그런 처음으로 됐어요. 것들도 그런 밴드가 것들도 또된 네. 곳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아까 되면 그 다음 순차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 그 소리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이 이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CCTV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맞춰서 그 환경개선비가 어떤 뭐 기본적으로 뭐 일정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시 이야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다 조건이 있어요. 3년 전에 뭘 받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그 보존식품 그 70만 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년이 지나버리니까 이번에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기준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한정돼 원래는 그런 노후와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에 맞추려고 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CCTV 10년 이상 10년 됐잖아요. 아마 CCTV 내구 연한 제 생각에는 뭐 저도 넘었어요, 다. 아니 원래 CCTV에 대한 내구 연한 그거는 한 7년인가 5년 정도 그러니까 됐다고요. 5년 된다고 네. 치면 7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된다고 치면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5년에 교체해 주면 좋은데 못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지만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내구 연한을 지났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더 내구연을 넘어서 한 예를 들어 한 7, 8년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주는 최소한의 기준들을 만들어줄 까 형식적인 우리가 지금 뭐 내구연한 기준도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한 교체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 부족 같다고 해서 맨날 그게 뭐 저기 장기적으로 훨씬 끌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어린이집 원장님과 공무원 해당 부서에 공무원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어느 어린이집만 특정해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는 안 해요. 요즘 공무원들 아니, 저희들 그러니까 예를 진짜 들어서 잘해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좀 기준화 만들고 좀 표준화하자는 얘기야. 부담이 좀 그래야지만이 들더라도. 그래야지만이 이런 불평불만 내지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 우리가 법적인 기준을 못 맞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시스템 내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들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 행정이나 예산도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마련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지원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 맞아요. 예산이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지침 같은 거는 보면은 저희도 타당하고 다 이제 이해는 하는데 많은 시설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노후된 시설들은 많은데 그 노후된 시설에 비해서 지원되는 정책금은 적으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은 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많이들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인구수 비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또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저희가 건의는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국공립은 아니지만 네. 국공립 너무 많이 생기니까 국공립끼리도 경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 도에 갔을 때 저희가 그랬거든요. 500세대당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1000세대당이나 아니면 2000세대당 어린이집 국공립 하나 지어라. 그래야 그 근처 민간 가정도 살고 국공립도 살지 않냐. 왜냐면 수급 조절에 대한 네, 애기들은 얼마 안 태어나는데 국공립에 0세, 1세가 부족하면 다 가버려요. 큰 데가 있으니까. 또 네. 신도시가 들어서지만 그 지역에 따라 그 원화 수요를 해서 필요하면은 500가구도 되는 거고 그거를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 시청에서도 생긴다고 엄청 지금 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되죠, 지금. 본인들도 올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맞아요. 시급한 것 같아요. 노령도 많은데. 네. 그럼 근데 정말 예산 낭비잖아요. 어린이집만 동그라니 크게 있는. 학교처럼 국공립도 있다면 그렇게 비워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네.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네. 빨리빨리 파악해서 해야 돼. 그거만 비워도 진짜. 그 500세대에 하나 더 온다. 이건 좀 그거는 진짜 그건 진짜 진즉 몇년 진즉 전부터 바뀌어야 바꿔야 되는 것 되는데 같아요. 빨리 바꿔야죠. 왜 이걸 안 하는지.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지금 난리로 오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하질 않아요. 바꿔라고. 근데 왜 안 하는? 그게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그 지역에 따라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기준들을 만들고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하는 역할. 근데 시에서는 또 그렇게 근데 얘기 안 그것도 해요. 아니 그거는 네. 우리 여기 민주당 만인대를 국힘을 엊그저께 만나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라 그러나요? 민주당에서 고양시에 민주당이 네 인권이라- 명이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런 거는 주방인건비 이런 거는 국회에서 제정만 해두면 바로 예산이 가는데 네. 자기들 한 명이라도 좀 그렇죠. 국민의힘을 한번 만들어줘 봐라요. 그러면 자기들이 음. 국회에 가서 이거 떠들고 했잖아. 그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못 만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다 민주당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 밀었나 싶기도 해요 지금. 정말로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 너무 하셨어요. 민주당만 밀었나 이 생각이 진짜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니 저기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한 말씀만 드리면 농담이에요. 지난번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22년도에 네. 국힘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훨씬 더 그게 편하실 거지. 진짜 그건 완전 큰 잘못이죠. 우리 안 찍었어요. 하여튼 뭐 시장의 권한과 국회의원들의 권한 그리고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이것도 또 국회의원들하고 시장하고 좀 소통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법령을 개정할 사안이라고 그러면 법령을 좀 개정을 하는 거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시장과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이죠. 그리고 이 고양시에서 이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장이 시장인 단체장이 국힘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그 국힘 시장님이 거꾸로 민주당 쪽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민주당 정책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모든 정책인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잘못된 거죠. 고양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단체장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니까 단지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것들을 진영 논리로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살고 계시는 고양 시민들한테는 큰 고통이에요. 저는 아까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이번 선거는 당연히 민주당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민주당 시장을 만들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뭐 예산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에 대한 것들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결이 좀 되겠죠. 뭐 충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야기한 최소한의 소통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 간담회 간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경선이 남아있잖아요. 네. 중요한 경선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선을 통과하시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모든 원장님이 이거 여쭤보라고 했어요. 경선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간담회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또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또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경선을 통과하시고 나면 저희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책을 제안을 드리면 거기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한두 가지는 이제 네. 필요한 거 해줄 수 있는 협약을 해주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그거까지 여쭤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3월 2일 어제죠. 어제 제가 그 고양시를 글로벌 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이분들하고 글로벌 협약식을 어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 교수나 뉴욕대 교수나 뭐 수자공사 전 사장님이나 이게 이 고양시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분들의 역할들을 지역의 전국적인 좀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고양시에 잘 살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 세계에 파견할 수 있는 글로벌 거창하게는 대사 글로벌 어쨌든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 제가 어제 협약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냥 간담회도 하고 근데 국내에 있는 지역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분들하고 협약식을 할 거예요.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실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는데 촬영하는 의미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소통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내야겠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좀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꼭 되셔서 되셔야죠. 되셔서 지역 협약 파트너로 그렇죠. 협약식을 같이 좀 하시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아이 정책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이제 옆에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졸업식을 하려고 이제 대관이나 이런 걸 여쭤봤더니 굉장히 어렵죠. 네, 안 좋아하세요. 폐쇄적이시고 전화해서 무언가 조금 저희도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아주 소소한 거지만 무언가 좀 할 수 있게 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귀찮아하고요. 그게 너무 티가 나요. 이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부터 제가 찾아가는 것부터 너무 그거를 하셔서 저는 사실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원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까지 불러서 거기서 어떤 마을 행사를 하면 그걸 같이 초대하고 아이들이 작은 행사를 한다고 뭔가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와서 인형극이라도 하면 같이 좀 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조그맣게 대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그런 공간이 없는 어린이집들은 거기를 좀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폐쇄적이시고 좀 번거로워하시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소통을 같이 해주셔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공연 하나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 공간만 해주시면 이제 우리끼리 모아서 날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대관의 개념으로 완전 자유롭게까지는 어렵지만 무언가가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관을 해주시기는 해요. 아주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저희는 이미 차비를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주민센터는 사실 동네마다 다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만 수고로움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그걸 수고롭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투자를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거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좀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예전에 조그만 어린이집 여러 군데 그때 재작년인가 벌써 화재가 났었어요. 저희 그 어린이집에 네. 그게 7층이었는데 제가 그날따라 이제 퇴근하자마자 일이 있었는데 불이 났었나 봐요. 근데 그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어갈 거라서 창문을 조금 열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불은 이제 꺼지고 별일 없겠지 처음으로 겪어봤으니 근데 아침에 당직인 교사가 제일 먼저 이제 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매연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눈으로 약한 불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바로 별 차이 안 나고 근데 목으로 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목에 이제 통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이 다 새까만 거예요. 화장실에 있잖아요. 위에 한 통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엄마들은 당연히 어린이집은 화재가 피해갔으니까 등원은 하는데 교사하고 저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문을 잠궈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시군구에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갈 만한 데가 없고, 육가지원사 때 전화하니까 거기는 행사가 이미 잡혔대. 탄현을 얘기하니까 거기서도 탄현을 일종의 이제 해준다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시니어 어르신이 노인 경로당에 이제 대표셨나 봐요. 결국은 경로당에 한 칸을 비워가지고 거기로 아이들을 대피해서 이제 거기서 식사하고 부모님들 원이 지금 이 상태니까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린이집 엄마들이 대표할 수 있는 공간,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행사 같은데 대관해주는 거가 있으면 훨씬 좀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해가지고 좀 좋지 않을까. 두 분 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의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사업들도 좀 하고 있고,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이걸 좀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연계해서 네트워킹도 좀 만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보니까 우리 여기 화정동 같은 경우는 달빛누리, 또 행신누리, 여러 가지 그 마을공동체들이 좀 있는데. 단지 이제 대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지역 주민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대관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해서 만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볼 수도 연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아마 이제 공무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본인들이 혹시나 대관을 해서 아이들의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죠, 사실은. 그래서 괜히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런 일에 연루돼가지고 본인이 공무원 사회는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좀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제안하고 뭘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그럼 어디 다른 지자체에 한 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한 게 있어요? 지금 처음 제안하는 거다 그러면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또 공무원 사회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했을 때 감사가 들어가요. 왜 기본적으로 없는 예의에 새로운 것들을 하면 이걸 왜 했냐? 감사의 지적이 당할까봐 괜히 자기가 그런 창의적으로 이거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한 99개가 잘하고 한 개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 한 개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면 딱 그 잘한 건 빼놓고 잘못한 것만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슈가 됐고 원에 행정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도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중에 99가지가 잘했더라도 한 가지가 잘못되거나 약간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가 오지랖 넓게 우리 오지랖 넓게 괜히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문제가 될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공무원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요. 저는 고양시가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서재에도 제가 재정자 32%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도시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쇠퇴해가는 도시가 점점 돼가는 이유는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옛날 한 70년대, 80년대 어떤 구조 시스템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일들을 해내고 고향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99개를 칭찬을 하고 그런 분들을 더 승진을 시키는데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포지티브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사기를 좀 진작시킬 필요가 있고 또 고양시 공무원들이 다들 좋은 부서만 가려고 그래요. 좋은 부서 그래서 승진하고 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고양시 공무원 노조 측에서 찾아왔는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그동안 이제 평가나 이래서 이게 순번이 있거든요. 근데 1등한 공무원이 그러니까 쭉 내부의 평가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거를 1등 그러니까 승진 순위에 1등부터 쭉 매기면 몇 배수 안에 그게 있거든. 4배수인가? 이렇게 하면 2명을 승진을 시키면 4배수면 8명을 놓고 그 중에서 승진을 2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최소한 1위를 한 사람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1위가 안 되고 8번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사 국가에 대한 것도 시장 마음 나하고 편하고 나한테 승진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주변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거기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고양시 행정 자체가 고양시 공무원들이 날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로비하고 막 이래요. 고양시 공무원들 관심은 어디에 있냐? 고양 시민들의 복지나 고양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위에 국장들 이런 분들한테 로비하러 다니라고 그게 더 바쁜 거야. 이런 구조로 지금까지 고양시 인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이 조금 좀 다른 방향 좀 나갔는데요. 아까 이제 대감 문제만 해도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아까 주민자치하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대강 아까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이 나서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해주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아니 나무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지는 이런 불편한 상황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고향 시민들의 우리 부모들이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이고 고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관하는 이 불편함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의 본인의 무사한 일이나 본인의
어떤 인사나 괜히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공무원 사회도 뭐 시장한테 뭐 잘 보이려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시 호남양호회 회장이거든요. 총연합 회장인데요. 그 호남양호회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을 제가 그동안에는 호남양호회 회장이 지명을 했어요.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을.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호남양호회 회장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지명을 가까운 사람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그래서 사무총장하고 사무처장을 공모를 하니까 좀 저하고 제가 회장 될 때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를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모를 하고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시스템화 만들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모 대학 교수가 사무총장하고 사무처장들도 각 지회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을 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해내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조직 시스템들이 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공무원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기존의 방식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날마다 고향시장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뒷전인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좀 개선을 시키는데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것, 최소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랑 연계돼서 저는 아까 저희 지도 점검 말씀드렸을 때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관점의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 주민센터에 건전지, 폐건전지를 다 모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레기 봉투나 이런 거를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다 동네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네처럼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명씩 가져오는 시민들을 위한 거지 너네 원을 위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걸 모아서 아이들이 하고 아이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미고 배움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네 그런데 갔는데 이거는 여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점의 전환이 좀 그렇게 해서 휴지 하나라도 뭐 우유가들 모아서 그런 거 하나라도 줘서 이거 봐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려고 갔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워하시고 귀찮아하시고 이런 게 되게 이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잘 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시냐. 그 대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지도정보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니까 그거에 관점이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모든 건 사실은 지금 후보님 말씀하셨던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는데 무언가 그거에 시스템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정책적인 것들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점, 그러니까 마인드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은 먼저 선결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노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 반드시 필요하죠. 한 번만 더 보고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조금 한 번만 더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식사 안 했습니다. 어? 식사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저도 못 먹었어요. 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보면 국공립 위주로는 대기자도 많고 수요도 많은데 이제 가정이나 민간이나 이런 데 이제 출생아 수도 뭐 계속 줄다 보니까 정말 이게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아이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또 임대료 부담까지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체에서 이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근데 또 그런,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저도 연합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원장 겸 담임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한 번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회의나 뭔가 나가더라도 마음의 부담을 항상 안고 가는 거죠. 거기에다 주방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정 그 원장 그 겸직 그거가 좀 시급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다. 아니, 국가적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고용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 주셨던 말씀들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다들 저기 메모를 좀 간략하게 일단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예산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아마 이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충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최소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장에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런 것을 좀 하고 거의 대부분 아마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일 거라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재정자립도가 32%라고 했잖아요. 고양시 예산이 3조 5천억이 넘는데 그 중에 복지 예산이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 경상비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각 복지 분야마다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장애인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또 뭐 어르신들 또 마찬가지고 그냥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분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현 가능한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만들어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걸 좀 더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그 내부 연합을 저희 이렇게 오래됐는데 교체하는 시기에 대한 것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래 뭐 예산 한정된 예산이 한 100원이라고 그러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 올해는 한 50원이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좀 스케줄링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걸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어떤 기준이나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내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어린이집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 좀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 좀 메모해 갖고 주세요. 제가 뭐 적는다고 적지만 하셨는데 적는다고 적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좀 주시는 의미로 좀 주시고 다음 저도 한 말씀 끝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끝 말씀 하기 전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협업할 수 있는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로 수반으로 업무 협약 형태로 반드시 하시죠. 저도 한 한 말씀 말씀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린이집 원장 경력 25년이고 무수히 많은 보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따뜻한 간담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편하게 대화하시고 이런 간담회가 1차가 아니라 2차, 3차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장대 할머님이 거기서 붙으면 그때 MOU 맺었을 때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담회 정말 따뜻한 간담회였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주세요. 아니, 아무리 인사 써주시고. 저기 메모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뭐 메일 주시면 이렇게 이거 기록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이렇게 적어서 드리면 좀 그래서 네. 좀 정리해가지고 주시면 메일 주시고 저한테 주시면 정리해서. 메일로 핸드폰 아니면 네, 카톡으로 제 거기에 메일 주소 혹시 없나요? 메일 주소가 명함에 있지 아니면 저기 대표 저기 김은주 원장님한테 네네네 그게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협업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데 업무 협약식은 언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할까요? 예. 네. 하고 하시죠. 자, 간담회 한번 갖고 2차 간담회. 하여튼 오늘 뭐 아니, 시간도 꽤 저녁도 안 드셨을 텐데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좋은 보육 정책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셨는데 다음 일정 또 취소하시고 긴 시간 내주신 우리 장기환 나오셔서 설명할 기회를 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원에 가서 소문해 주십시오. 네. 너무 밋밋하. 제가 고양시사 장기환 그럼 장기환 하시겠습니까? 네. 네, 고양시사 장기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양시사 장기환 네, 지금까지 동영상이었고요.